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정면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의사결정과 의사 형성 과정에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길래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약간 지금 이해는 안 돼요. 전후 관계를 들어봤지만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해 보이죠. 일단은 팔동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니 뭐 홍길동의 둔갑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장가 기자 이거 팔동훈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몇 주째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작성자에 대해서 고발이 지금 두 차례 있었는데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네. 이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지금 보시는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설전을 벌였던 내용입니다. 네. 김민전 최고위원은 지금 팔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8명의 한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당에서 한동훈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 다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동훈 사퇴시키라고 문자가 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다 고발하셔라라고 했더니 이 한동훈 대표가 그럴 계획 없다.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셔라라고 언급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께 여쭤볼 때 일단 곤혹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네네. 김민수 전 대변인님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친윤계입니까? 친한계입니까? 저는 애초에 친윤도 친한도 아니죠. 네, 네 친윤도 그렇습니까? 친한도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름 중립적인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앞서 팔동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비판글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이른바 정말 한동훈 대표를 위시해서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진짜 들어와 있는지가 쟁점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봐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네. 봅니다. 당원 게시판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그 글들을 쓴 목적. 딱 두 개만 보면 되는데 당원 게시판에는 어떤 당원이든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당원이든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것인데. 잠시만요.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럼 제가 이 문답식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 당원 게시판은 이른바 주민번호나 이런 거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혹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유 게시판 형식입니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당원이 아니면 글을 쓰지 못합니다. 당원이 아니면 쓸 수가 글을 못 없어요? 씁니다. 아, 1차적으로 네. 그럼 일단 당원이어야 되고 당원 게시판이 있는 목적은 당원들은 누군가한테 의견을 개진할 루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내 의사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작성하라고 이 게시판을 두는 것이죠. 네. 근데 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곧 의사를 반영하는 곳이고 의사를 어디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다가 이 내 의사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이 당원 게시판에 작성한 목적 자체가 네. 당원들에 대한 여론 조성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내가 이런 직위에 있는데
차마 밖에 언론에다 얘기 못하겠고 나도 답답하니 한마디 써야지 정도가 아니라 이걸 조직적으로 여러 아이디를 동원해서 유사한 글을 써서 여론 조성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없는 중대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저급한 언어들을 써가면서 직접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 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지금 질질 끌고 가서 당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대려 빠르게 수사든 조사든 당의 윤리위든 어떤 형태를 취해서든지 이 팩트의 영역을 정확하게 하고 네. 당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요. 네. 당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의 지금 진위 여부를 당원들이 궁금해하고 네.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수사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사실 허준 변호사님 이 논란에 당원 게시판에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사람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일단은 밝혀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이른바 진모 씨 등등등 해서 한동훈 대표의 부인 이름 등등등 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딱 부러지게 자기 가족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친윤계에서는 아니 간단하게 밝히면 되는데 가족인지 아닌지 지금 거기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까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당원 게시판 서버 보존 요청까지 하는 마당까지 왔어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안이 있는 겁니까?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고발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수사를 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에 들어갈지까지는 아직까지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국민의힘 측에 이 당원 게시판에서 이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버를 보존해달라는 공문까지 그랬었죠. 보낸 상황으로 보이고 고발인을 대상으로 지금 2차례 조사를 진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작성자를 특정해야 되는데 그 작업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작성자가 뭐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기 때문에 일단 혐의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뭐 협박 등의 혐의거든요. 네. 근데 고발인의 고발 내용대로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들이 이런 걸 썼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피의자에 대한 수사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동명이인이 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라든가 협박 외에도 이 국민의힘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도 성립될 여지가 있는 그래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라든가 당 대표 가족, 뭐 자녀의 어떤 이름을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인 것을 기화로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글을 썼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방해죄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명의를 도용했는지, 그러니까 내 이름은 한동훈이 아닌데 마치 한동훈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도 수사 선상에 있는 사실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사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사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은 밝혀왔는데 글쎄 그동안의 입장 밝혀왔던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많은 그런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건 충분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여드린 발언이 지난 22일 발언이었고 며칠 침묵을 이어오다가 오늘 또 입장을 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당연히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한동훈 대표가 결백한 거 아니야? 정말로 뭔가 이 코너에 구석에 몰린 거 아니야?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갸우뚱 뭔가 있나?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뭐가 진짜 있나라고 보는 시각은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는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면 대응을 해왔는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주요 사안마다 이 행해왔던, 취해왔던 그 발언들 좀 보시고 같이 한번 그 분위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당무감찰 같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사실 이 발언들을 보여드린 건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당 내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 저 봐라. 어떤 사안에서 똑 부러지던 모습을 보이던 한동훈의 모습은 어디 갔냐.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지지부진하고 똑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신 그대로예요. 평소에 한동훈 대표의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태도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네. 그러니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참 침묵하다가 나온 말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얘기들이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물론 익명성이 보장된 곳이죠. 근데 만약에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뭐 매크론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도 글을 똑같은 글이 계속 올라온 걸 보면 뭔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건 업무방해 범죄입니다. 그럼 범죄 행위를 밝히는데 익명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밝힙니까? 아니 최소한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수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당무감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당무감사도 안 하죠. 그렇다고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죠. 물론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개시하긴 했습니다만 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수사하기 전에 당무감사해서 정말로 누군지 뭐 밖으로 밝히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인지 그건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 휴대전화 이런 거. 그것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성이 문제고 비밀 보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만약에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범죄 행위를 했으면 그 범죄 행위는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왜 협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네. 그리고 비판의 수위가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럼 문제 안 돼요. 누구든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당당하시면 기사 올린 거라고 얘기하세요. 기사 링크한 거다. 그럼 왜 못 밝히죠? 아니 그게 당당한 거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라며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당원이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글을 올리고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네. 그런 비판적 입장을 낸 사람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면 네. 그럼 물론 그래서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정도의 논란을 이런 정도의 비판의 수위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네. 타당성과 합리성과 상식의 선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전수조사는 했어요. 전수조사는 했고 그 게시글 1068건 김민수 대변인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말씀하실 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게시글 1068건 전수조사를 했고 그중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글은 12건 정도로 확인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근데 차분차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12건 모두 작성자가 한동훈 이름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대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그것도 확인된 거예요. 동명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표, 문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친윤계에서도 문제 삼는 게 이 부분 같습니다. 한 대표의 아내, 딸, 모친, 장인, 장모 등과 같은 이름으로 게시된 글
907건이 있는데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볼 글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 사설 기사 앞서 그랬죠. 링크 그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올렸다. 그 링크가 250건, 격려성 글이 194건이었다. 근데 이렇게 밝혔는데 김민수 대변인, 친윤계에서는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냐 안 썼냐를 밝히라라고 도돌이표처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법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게시건이 12건이다 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금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할 때 법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당원의 눈높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원들이 우리 당 대표가 정말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한 게 맞아? 대통령과 지금 정가,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이렇게 혼란으로 가져온 게 맞아가 궁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장모부터 시작해서 안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다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로 동원되어서 쓴 건지, 각자의 이름으로 쓴 건지, 아니면 아이디 비번을 한 명한테 넘겨서 한 명이 쓴 건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IP 주소 확인하면 이것도 금방 나올 문제입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요, 매크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매크로를 핵탄두라고 하면요, 이렇게 사람을 여러 명 동원시켜서 여론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지금 재래식 무기인 거예요. 내가 총 들고 쐈다라고 해서 전쟁 일으키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핵포탄만 쐈다라고 전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일종의 매크로가 개발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여론을 조성을 하기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 조성 목적이었고 이게 대통령을 비난할 목적이었고 갈등을 유발할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여당이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아닙니까? 대통령 없으면 야당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정 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의 대표가 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당원의 눈높이에서 네. 법을 떠나서.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당원이시잖아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욕을 막 썼다가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거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이거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 누가 쓴 거냐? 네네. 이거 확인 안 할 것이냐? 아하. 네, 이 말씀도 드리고요. 네. 거꾸로 민주당에서 네. 친명으로 활동하는 자가 가족들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 욕을 썼어요. 이거 과연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자나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에서 이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하. 진상조사 안 할 것이냐. 네. 입장을 바꿔보면 답이 간단히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는 빠르게 해명할 거라면 아니라면 빠르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이 갈등 국면을 봉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친한계 의원들은 별 문제 없다던데 지금 김민수 대변인은 상당히 격앙되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니까 친윤계 아닌가라고 생각. 제가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네. 상당히 지금 이건 뭔가 사실관계를 파봐야 한다,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관심은 허준 변호사님.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수사 과정으로 이거를 뭔가 밝혀낼 수 있는 게 그러면 있어야 하면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안입니까, 이 사안은?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사가 굉장히 성숙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아직까지 좀 이른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명의가 도용됐다면 이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명의를 도용해서 만약에 뭐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휴대폰 뭐 가입을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터넷 게시글을 이렇게 위조를 했다라고 하면 사전자 기록 위작죄가 성립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인터넷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린 것은 사전자 기록 위작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을 증명한 어떤 문서여야 되는데 단순히 뭐 한동훈 대표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허주연의 이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써서 인터넷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자도 아니고 이게 사전자 기록으로도 볼 수가 없는 이상 명의도용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리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다만 제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게시자가
한동훈 대표 및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마치 자신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입력하는 사람인 것처럼 입력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가입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글 내용 자체가 누가 게시를 했든 간에 글 내용 자체가 모욕 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협박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될지는 경찰 수사 결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홍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